이제 화면 봐주세요.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많이 사용하는 거 있죠? 변수. 미지수라고 하죠, 미지수. 미지수 x가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보통 이제 x는 5라고 하면은 x의 값을 5로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땐 뭐라고 하죠? 근데 다른 오류입니다. 이전까지는 계속 신텍스 에러 봤다면 네임 에러예요. 네임 에러. 신텍스는 문법이고 네임은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게 나오는 거죠? 이럴 때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운 거를 한번 써보자면 쌍따옴표로 감싼다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지 대신에 1, 2, 3을 입력한다면 1, 2, 3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쌍따옴표를 걷었어요.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예외죠. 또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따로 외워야 돼요. 이거는 이제 문자를 쓸 경우에는 쌍따옴표로 문자를 감싸줘야 하지만 숫자는 안 감싸도 됩니다. 그러니까 되잖아요. 여기는 숫자 123이 나온 거고 여기는 문자 123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얘랑 5라고 쓰면은 이 출력 결과가 5라고 나오겠죠. 샵 얘가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주석이라서 무시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x는 3이라고 했어요. 이거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이 경우에도 5가 나옵니다. x가 3인 것과 별개로 5를 출력하는 것은 서로 연관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x 더하기 5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8이 낫죠? 8. 알 수 있는 건 이 x를 3이라고 봤다는 거죠. 문자 x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8이 3 더하기 5 결과로 8이 나온 거죠. x랑 5를 더하겠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x는 문자고 5는 숫자인데 불가능하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게 되는 이유는 이 x 안에는 숫자가 들어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런 계산에서는 쌍따옴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덧셈을 의도했다 그러면 쌍따옴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숫자를 값으로 본 거죠. 그 값이 3일 뿐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차이가 극명합니다. 결과가 다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 x라는 거를 수학 시간에는 미지수라고 했다면 프로그래밍에서는 변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변수. 슬래시가 아니죠? 샵이죠? 변수. 그러면 여기서 이 x는 변수의 이름이 될 거고 이 변수 이름도 짓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변수 이름 짓는 규칙 먼저 말씀드리자면 변수는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 변수명. 그리고 숫자로만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변수명은 키워드랑 겹쳐도 안 된다.
대략 이렇게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죠. 자, 변수는 이제 공간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공간. 이 공간에다가 3이라는 값을 넣는데 여기서 보면 이 대입연산자, 이 는을 대입연산자라고 하는데 이 수학적인 의미로는 같다지만 프로그래밍에서는 같다는 는을 두 개 연달아서 씁니다. 연속으로. 이 프로그래밍에서는 넣는다의 의미예요. 대입한다. 그래서 이름이 대입연산자고. 아시겠죠? 이거 내용도 수업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연산자 보시면 같다의 의미로는 등호를 두 개, 그리고 넣는다의 의미로는 이퀄 하나, 이퀄 마크 하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x라는 공간에 3이라는 값을 넣는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이 한 줄은.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10이라고 했어요. y는 10. 그러면 이때는 이 한 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y라는 공간에 y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넣겠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우고, 자,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8 나오겠죠. 왜냐면 여기는 건들지도 않았고, 만약에 건드렸다고 하더라도 별개잖아요. y에다가 10을 넣고 있는 거랑 x 더하기 5의 값을 출력하는 거랑은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안 쓴 거예요. 방치해 뒀다. 자, 그러면 쓰려면 5 대신에 y를 쓴다면 10 더하기 3, 3 더하기 10이죠. 3 더하기 10의 연산 결과인 13이 출력될 겁니다. x 더하기 y, 문자 그대로 x랑 y를 더하는 게 아니라 x랑 y 안에 들어있는 이런 값들의 연산이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는 뭐라고 나올까요? x가 나오겠죠? x. 쌍따옴표로 감쌌으니까 문장이에요. 문장. 그러면 이렇게 하면 x는 10이라고 나오고요. x는 15로 값을 바꿨습니다. 값을 바꾸고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똑같습니다. x의 값이 15인 거랑 별개로 x는 10을 출력하는 거는 서로 연관이 없어요. 얘는 문장이기도 하고 심지어. 그래서 이 한 줄을 해석해 보자면 x라는 공간을 왜 자꾸 이렇게 되지? 죄송해요. 제가 요즘 자바 수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x라는 공간을 만들고 15를 대입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x라는 게 변수다. 그러면 이 15는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의 x는 15를 출력하겠죠.
따라서 이때의 x는 값이에요. 이때는 변수고. 그러면 똑같은 x인데 값인지 변수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입연산자를 찾아보는 겁니다. 대입연산자. 이 대입연산자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의 변수에다가 저장하는 거니까 대입연산자의 왼쪽에 있어야 변수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값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값인 이유가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러면 x를 5라고 만들고 이렇게 이러면 x는까지 나오겠죠. 이제 하려는 거는 x의 값이 바뀔 때마다 여기에 나오는 숫자가 x의 값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괄호 한 쌍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다가 점 하나 찍고 포맷 쓰고 x. 자, 그러면 이때 x는 5라고 나오죠. 잘 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의도를 했을 때 이 포맷을 지우면 얘는 완성일까요? 미완성일까요? 미완성이죠. 근데 출력하려는 게 진짜 이 내용이라면, 중괄호 이렇게 출력할 거라면 이때는 완성이죠. 근데 x의 값을 여기에다가 넣으려고 한다면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맷 안쪽에 있는 이 x의 값이 이 중괄호를 채웁니다. 이거를 치환문이라고 해요. 치환문이라고 합니다. 포맷으로 감싼 부분이 이 중괄호를 들어간다. 확인해보면 되겠죠. x는 55라고 해보죠. 그러면 x는 55라고 잘 나오죠? 이제 바꾸고 싶은 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x의 값이 바뀔 때마다 나오게 하는 데까지 성공했고, 그러면 이제 이 x의 안에 뭐가 들어있든지 여기만 바꿔주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치환문 있죠? 이 치환문은 계속 쓸 겁니다. 연습을 해 주시고요. a는 10, b는 5라고 해놓고 프린트 a라고 하면 10이 나오겠죠. 왜냐면 이 a는 값으로서의 a니까, 그리고 그 값은 10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어떻게 나올까요? 똑같이 나오죠. 이 중괄호는 안 나옵니다. a에 있는 게 이 중괄호로 대체되니까. 여기를 b라고 써주면 b의 값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는 5라고.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이 첫 번째 a는 변수를 만들었고 여기에다가 10을 넣은 겁니다. 여기서는 a라는 변수를 만들려고 봤더니 이미 존재하죠. 그리고 10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다음 줄에서 이 5를 넣겠대요. 그러면 여기까지 넣었다고 치자면 한 공간에 값이 두 개가 공존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A를 출력했을 때 10이랑 5가 둘 다 나와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5가 나와요. 원래 있던 거 10은 없어졌어요. 나중에 넣은 것만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데 또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대로 아래 순서로 실행되니까 마지막에 넣은 것만 기억하게 되는 거죠. 10이 이렇게 들어있었으면은 여기서 이 10이 덮어쓰기 되고 5로 바뀌는 겁니다. 두 개 저장하는 게 가능했다면 결과가 10, 5 뭐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때는 10과 5가 나오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A에다가 10을 넣고 출력하고 그때 A 값 출력하고 다시 원래 있던 A라는 변수에 5로 10을 덮어쓰기 했고 그랬을 때 그 A 값을 출력해서 5가 나오고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죠. B는 100 프린트 중괄호 B 이때는 뭐 100이라고 나오겠네요. 왜냐면 이 중괄호는 치환되고 포맷 안쪽에 있는 값이 얘를 대체할 거니까. 근데 그 값이 100이고 맞죠? 마찬가지로 A라고 하면 10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뭐 이렇게 한 줄에 안 써도 되고 여러 줄에 나눠서 써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또 한 줄에다가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미완성인 부분이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자, 근데 치환은 한 군데만 해주고 있죠. A가 앞에 있는 거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는 치환해줄 수 있는 값이 없습니다. 이 상태로 실행하면 뭐라고 해요? 인덱스 에러라고 나오고 이번에 이 리플레이스먼트 인덱스 1 out of range for positional address 뭐라 하는데 간단합니다. 뭐라 하는 이유는 치환해주기로 했으면은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여기만 해주고 있고 여기를 안 해주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줘야 되니까 개수 맞춰줘야 되고 이렇게 맞춰주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순서로 들어갑니다. 쉽죠? 대신에 이거 순서 바뀌면 B의 값이 여기로 들어가고 A의 값이 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10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이때 출력은 A는 10 B는 100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변수 문제는 안 올렸는데 변수 문제도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문제 올려드렸고요. 출력이라고 되어 있네. 변수. 네, 변수 문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푸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개념은 잠깐 지우고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필요 없고. 문제만 따로 보고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구현 시작, 구현 끝 이렇게 되어 있죠. 문제가 위에 있고요. 조건은 이렇게 출력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고. 자, 그러면 이 값을 뒤바꾸면 되니까 여기다가 b에 10이 들어있으니까 a는 10이 나오게 하려면 여기다가 b를 쓰면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5가 나오게 하면 되니까 a를 쓰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결과는 얘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만 이 사이에서만 구현 시작과 구현 끝이라고 써놓은 이 틈에서만 해결을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엔터를 몇 번 치든 상관없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행동을 조치를 취해서 여기서 A는 10, B는 5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보통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조건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왜 안 나오지? 숫자가 사칙연산 사용 금지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쪽에서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숫자 1, 2, 그러니까 0부터 9까지 사용하면 틀린 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남은 시간 동안 문제 2개 풀고 다음 시간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